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시엠입니다. 예. 선수들의 단타 시황 올려드리겠습니다. 코인이 만만치 않죠. 코인이 여러분 생각보다 더 오르고 생각보다 더 내린다. 오를 때는 끝없이 오르지만 내릴 때도 무시무시하게 내립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선수 아닙니까? 왜? 선수들은 여러분 길게 안 보거든요. 코인은 뭡니까? 무조건 우리는 트레이딩이죠. 코인은 트레이딩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주식을 여러분 테마주라든지 소형주 단타 치신 분 또는 선물 옵션 해외 선물 이렇게 하신 분은 항상 트레이딩이거든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인 큰 비전이 있는 것 같아도 코인의 미래성은 정말 5대5입니다. 끝없이 올라갈 수도 있고 끝없이 내려갈 수도 있다. 휴대폰처럼 여러분 대박 터질 수도 있고 삐삐나 시트폰처럼 여러분 예전 아시겠지만은 완전히 하루아침에 여러분 꽝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은 제가 봤을 때는 영원한 트레이딩이다.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트레이딩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도 실력이 돼야 됩니다. 자, 오늘 5월 17일 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 16시 여러분 16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뭐 앨런 머스크 때문에 여러분 주가가 내린다, 코인이 내린다.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보단 차라리 미국의 지금 이런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문제가 조금씩 대두되면서 여러분 나스닥 즉 IT 인터넷주들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많이 빠졌죠. 900달러 지금 한 600달러까지도 깨지고 있는데 그래서 IT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식과 코인은 거의 같이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작년 3월 달에 19가 나오고 나서 이러면 19가 나오고 나서부터 거의 유동성 장치가 돈으로 올라왔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 풀리는 돈이 언제 여러분 또 다시 금리 때문에 다시 뭡니까 우리가 원위치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유동성 장치 문제이기 때문에 차라리 크게 봤을 때는 항상 미국의 금리 인상과 이런 물가 상승이 관계, 인플레이션 관계, 요걸 공부하는 게 더 차라리 낫고, 일론 머스크 여러분, 이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이제 깝작거리 사도 신경 쓸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약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코인은 무조건 트레이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심은 뭡니까? 항상 비트코인, KRW 아닙니다. USDT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김프 때문에, 김프. 이번에도 김프가 12% 갔다가 다시 7%까지 빠지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항상 말하지만 하락장에서는 김프가 빠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이 빠집니다. 상승장에서는 김프가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도 땡큐인데 문제는 하락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가가 빠질 때는 코인이 빠질 때는 살짝 밑에 저점에 깔아놔도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왜? 김프 때문에. 김프가 지금도 7%에서 지금도 또 살짝 올라가고 여러분 한 8, 9%까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또 반등한다는 소리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USDT 방향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코인이 중요한 것 같죠? 소형 코인들은 지금 아직 보면 안 되고 여러분 메이저 알트들도 다 USDT 따라합니다. 이제 이더리움과 에이다도 여러분 그렇게 이제 강세 아닙니다. 오로지 비트코인 USDT 흐름을 보고 이 흐름을 따라서 모든 코인들은 따라 매매해야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폭만 좀 다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 지금은 작은 박스 공부이다. 뭐 해야 되나? 이더리움 단타 쳐도 됩니다, 여러분. 이더리움 추세 상승이다가 아니고 트레이딩으로는 제일 낫습니다. 리플 스텔라가 제일 만만하죠. 지금은 여러분 캐시했어요, 여러분. 벌써 리플로 넘어왔죠. 리플 스텔라 안 넘어왔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은 리플과 스텔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선택과 집중. 언제 샀고 언제 파느냐입니다. 나만의 코인 딱 정해가지고 이런. 그래서 항상 메이저 알트 중에서 강한 놈을 선택해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짧은 단기 매매 구간이다. 김프하고 변동선을 위해서. 그러나 지금 변동폭은 좀 짧습니다. 여러분. 배트를 짧게 잡아라. 아시겠죠? 당분간 손절 10%에 수익도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실어도 되고 이런 거나 선수 아닙니까? 손절 10% 주면 되지. 뭘 겁냅니까? 카톡 오픈 채팅은 여러분 보면 A1026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셔도 되고. 자, 시장이 지금 시장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비트코인 USDT 여러분 일봉 차트입니다.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USDT 일봉 차트입니다. 일일 차트.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매물대 여러분 공부를 좀 해봅시다. 보통 뭐 유튜브 보시면 여러분 대부분 분들이 뭡니까?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솔직히 실력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뉴스로 코인이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밀리면 잡아라. 밀리면 보유하고 계십시오. 괜찮습니다. 밀리면 추가하십시오. 이 말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 공부를 조금 하신 분은 이런 매물들 하는데 지금도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여러분 요 저점 앞에 요 꼬리 달린 부분 있죠. 요 부분
사실 요 1번 부분 꼬리가 이런 요 앞쪽에 여러분 상당히 요 저점이었거든요. 앞쪽이 저점이요. 요 2번 부분 자 여기 자 매물대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 자 요 봅시다. 요 부분 조금요. 요 부분 상당히 매물대 여러분 저항대 매물대는 저항과 지지를 한 2번 부분들이 1번에서 여러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있었죠. 그래서 요 A까지는 단타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이번에 매물대가 어디냐면 큰 매물대입니다. 저항대죠. 이 부분 여러분. 매물대 볼 때는 크게 봐야 됩니다. 요 여러분 3번. 요 3번은 쉽게 못 깹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부딪히는 겁니다. 여기도 윗꼬리 있죠. 위에 꼬리도 뭐 할 수 있고 여러분. 지금 매물대 걸 때는 여러분 원래 꼬리보다는 아래 걷는 게 많은데요. 요 꼬리 위에 꼬리는 요 3번. 요 부분이 여러분 지금 큰 저항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 매물대를 따지 보시면은 요 3번의 저항대를 깰 수 있을까? 지금 바로는 못 깹니다. 현재 내려오는 힘으로는 깨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현재 지금 반등을 살짝 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현재 반등 주고 있는 이 흐름 무슨 말입니까? 여기 지금 꼬리 달고 올라가죠. 요 꼬리 달고 올라가는 게 그러면 여러분 이 2번 저항대를 또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도 사실 힘듭니다. 그것은 여러분 매물대는 저항과 지지를 하기 때문에 매물대라서는 분석을 못합니다. 그러나 매물대라는 것은 이렇게 저항대 매물대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저항을 받는다 지지를 한다 이런데 지금 양쪽 다 지금 저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는 1번도 상당히 강하게 밑에서 4번도 강하게 받치고 있고 이러면 5번도 이러면 이제 저항대가 되는 거죠. 그럼 현재 힘이 지금 움직이는 힘이 여러분 이걸 뚫고 갈 수 있냐 아니면 못 갈 것이냐 이걸 이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상당히 이제 우리가 변동성이 좀 폭이 큰데 여기서 뭐 한 4만 얼마입니까? 2,000불? 4만원, 2,000불에서 4만원, 한 5,000불 사이 정도로 보이는데 여기서 아마 등담에서 단기 트레이딩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박스는 좀 작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12시간 차트로 한번 보시면은 매물대 이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이번 요 선이 누가 여러분 요 선이 중요했습니다. 요 1번이 여러분 지지를 받아 올라갔습니다. 큰 저항대거든요. 요 1번이 쭉 당겨 보시면 앞쪽에 여러분 저항대입니다. 앞쪽에 요 앞쪽에 여러분 쭉 당겨 보시면 여기 잡수 이렇게 되죠. 매물대는 길게 봐야 됩니다. 요 부분 한 요 정도 선입니다. 요 정도 선이고 이런.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는 요 선. 요 2번 대선은 여러분 큰 앞쪽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 이 올라갈 때 큰 장을 받고 내려왔죠. 그 다시 뚫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 A 부분은 큰 장이지만은 B에서 다시 뚫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장의 역할을 내려올 때는 장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 이 3번 부분이 큰 장선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렇지만 또 1번 부분이 여러분 매물대 내려오다 보지 깨졌기 때문에 이게 또 장선입니다.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는 올라갈 때 힘든 게 이게 1번을 뚫고 가기가 상당히 이 B가 여러분 뚫고 가기가 또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갇혀버렸습니다. 아셨습니까? 이 별표에서 현재는 갇힌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대부분 지금 코인들이 여러분 조금 짧은 박스권으로 트레이딩 해야 됩니다. 당분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저항대와 여러분 밑에 있는 이 지지대가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 어디 위로 갈 것인가 1번으로 아래 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즉 에너지 축적기 하는 여기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 출렁거리다가 힘을 축적해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작은 파동을 잘 따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 저항대 이게 정말 중요한 시황입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근데 보통은 여러분 그래서 어떤 뭐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 뭐 4만 불까지 간다. 그거는 A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여러분 공부 좀 하면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이고 그 다음에 4만 5천 불 간다. 이 소리는 B까지 말한 거고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진짜 끝까지 가면 제가 봤을 때는 3만 불 여러분 3만 불 여기 3만 불 3만 불하고 3만 요 선이 중요합니다. 3만 한 3천 불이 되겠네. 3만 3천 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A 3만 불 B 3만 3천 이거는 차후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 부분은 정말 큰 장대라서 여러분 여기 만약 내려올 때 그때 강하게 매수하시면 되고 또 문제는 여기 말고 지금 올라가는데 이 지금 장대를 여러분 위에 이 장대 뚫고 올라간다 치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1번을 뚫고 올라가더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이 위에 있는 장대 이름, 이 부분이 또 큰 장대 됩니다. 그래서 요 B 부분이 또 큰 장대가 되고 쉽게 못 뚫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래서 현재는 요 1번과 2번 사이에서 놀다가 여러분 올라가더라도 B에 부딪히고 여러분. 그 다음에 크게 내려오면은 이쪽에 아까 지게 33,000불하고 이러면 30,000불. 이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즉 1번과 2번 사이에서 놀 확률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작은 차트 보고 매매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동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파동으로 보면은 매물대는 저항과 지지가 갈만하지 여러분 방향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고급 수준입니다. 이 매물대가 이번 여기 위에 있는 저항대를 뚫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밑에 있는 이 저항대를 여러분 깨고 내려갈 것이냐. 무슨 말이냐면은 1번을 뚫고 위로 갈 것이냐, 2번을 뚫고 밑으로 내려올 것이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방입니다. 이 에너지. A 에너지. 지금은 사실 1봉사 3파점이죠, 이렇게. 여기 여러분, 1봉인데, 종합수가 1봉인데, 이번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상승 추세가 이탈되거든요. 저는 추세 같은 거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1번에서 이 A 상승 추세가 이탈됐단 말이에요. 추세 이탈 후 상승은 여러분 마지막 고점입니다. 2번에서 이렇게 하락 3파. 그래서 파동상 하락 3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동상의 하락 3파가 이렇게 되는 지점이고, 이 지점에서 지금 3번이 올라가기에는 흐름이 약해요. 그래서 지금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상승을 하면 이놈이 벌써 이렇게 4번처럼 5번처럼 모양을 만들었어야 돼요. 그건 아직 못 만들기 때문에 이게 강한 반등이 아니고 약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행태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하락 3파가 됩니다. 이 파동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파동이 강하게 누르면 이걸 바로 깰 것인데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 어중간하게 지금 딱 샌드위치로 갈 수밖에 없는 에너지입니다. 자, 12시간 차트입니다. 자, 보이죠? 이번에 에너지가 여러분 여기서 고점을 찍고 상승지점 여기서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 파동이 진행됐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1파, 2파, 3파. 자, 3파가 마무리했냐? 끝까지 안 가요. 4번 끝이 안 났습니다. 5번 보니까 반등 좀 할 수 있겠네. 그러나 5번 가지고는 약합니다. 5번 가지고. 4번이 상바닥 넣어야 됩니다. 누구처럼? 6번처럼. 6번처럼 넣으면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6번처럼 안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5번 가지고는 약한 반등이고, 이놈이 이런 식으로 6번 정도 나야 제대로 반등이 나옵니다. 이런 파동이. 이게 파동입니다. 이런 모양. 이런 모양 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됐나. 요 박스권으로 요 위에 저항을 받을 거고, 요 밑에 지지를 받을 것이다. 만만치 않단 말이다. 지금 여러분. 이게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면 이러면 매매를 짧게 해야 되죠. 짧게 작은 차트를 놔야 됩니다. 자, 큰 차트는 자, 여기 12시간, 3시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 지금 종목보다 더 중요합니다. 시황이. 1번에서 여러분 내려오면 파동이 상반된 힘이 요 2번에서 반짝 좀 덜렁 하는데 약하다. 이가 여기서 이렇게 안 돼 있구나. 추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는 트레이딩 하시면 2시간 차트, 30분 차트로 들어가죠. 짧은 차트로 해가 단타 하신 분은 보통 우리가 30분 차트 단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 1번에 단타 매수인데, 큰으로 보니 올라가는 게 잖아요. 여기서 약 되면 2번 되면 끊기겠네. 이렇게 될 것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 되면서 아마 이렇게 될 확률이 안 크겠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이 행보 구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렇게 판단. 그럼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트레이딩 해야 되는데 뭐 할까? 난 리플과 스텔라나 이드가 제일 낫습니다, 현재는 여러분. 제일 만만하죠. 달리기 좋은 놈. 그래서, 리플 봅시다. 원화로 볼까요? 리플입니다. 지금은 이런 리플하고 스텔라가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이드도 괜찮습니다. 단, 이드는 중기로 하지 마십시오. 저는 클래식하고 분명히 도지는 안 합니다. 여러분. 클래식하고 도지는 많이 올라간 놈은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단타로도 지금은 클래식하고 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오를 때는 적게 올라가고 내릴 때는 많이 내린다는 거죠. 차라리 리플하고 스텔라하고 이드. 리플하고 스텔라가 제일 낫습니다. 자, 리플 보십시다. 단타꾼 아닙니까, 여러분? 2시간 찼다고 30 찼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1번에서 반등 나오죠. 여기 여러분 740에서 830이니까 얼마 70원. 10% 올랐네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파동도 여러분 큽니다. 지금 이거는 또 이놈 내려오죠, 여러분. 2번이 내려오죠. 이거 상승 아닙니다, 지금. 한마디로 뭡니까? 출렁거린다는 소리입니다. 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러면 리플하고 스텔라 같은 거는 차트를 좀 작은 차트를 보는 게 좋습니다. 거리량이 많기 때문에 이거 1시간하고 15분 차트를 보는 게 좋습니다. 자, 1시간 1번 사랑이죠. 2번에서 반등이죠. 아직 상반 났죠. 여기까지 정도네. 애매하네. 한 여기서 끝나니. 한 4번?
조금 더 올라서 4번에 끝나고 이러면 그 다음에 요거는 아직 살아있는 요 정도 이렇게 되는데 한 요 정도 내려오면 여러분 올라가겠네. 이렇게 한 5번 정도 이러면 또 얼마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즉 지금은 좀 매수 들어가기는 힘들고 이러면 현재 들어가신 분은 분할 매수 청산해야 되는 지점이고 자 1번에 잡으시면 2번에서나 요게 3번에서 여기까지 살짝 청소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왔다가 요렇게 가겠네요. 요렇게 4번쯤 요렇게 가는데 이 정도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다시 요렇게 내려가나 그러면 리플 참 매매하기 힘드네요. 5번에서 혹시 단타하신 분 계신다면 요 6번에서 짧게 끊어줘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상봉이 놓으면서 꺾입니다. 6번처럼 이렇게 6번처럼 이렇게 꺾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 A 지점에서 재매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 1번에 맞지만은 지금은 크게는 이렇게 정도 한 요 정도 박스권 잡으시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다 다시 가다 이렇게 안 움직였나. 그래서 2번에 매수하는 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한 3번에서 다시 재매수 정도 요 정도 박스권 봅니다. 그러니까 리플은 1시간 차트 왼쪽에 오른쪽 15분 차트 정도 보시고 1시간의 에너지 20십 에너지인데 요 1번에서 2번까지 2번에서 3번까지 3번에서 4번까지인데 지금 주기 매수하지 마시고 내려왔다가 다시 이게 5번에서 단타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6번에서 또 끊어줘야 됩니다. 또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마 요 정도의 박스권에서 출렁거릴 형태. 그러니까 리플도 마찬가지, 스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텔라가 더 강했는데 이게 스텔라 차트네요.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 큰일 났네. 스텔라가 리플 그래 이상하더라. 죄송합니다. 다시 여기 왼쪽에 리플 1시간 차트고 리플 15분 그런 모양이죠. 자, 리플 1번에서 2번까지 이런. 그래서 여기 2번에서 올라가는데 역시 여기서 줄이셔야죠. 3번에서 줄여야죠. 물량 이렇게 줄이고 이러면 그 다음에 내려오다가 이러면 살짝 있으면 줄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4번에서 재매수 여러분. 이렇게 요 흐름이에요. 1시간 16분 파도 요 흐름입니다. 딱 스텔라도 똑같습니다. 스텔라도 여러분 자 스텔라 1시간 차트 요 스텔라 1시간 차트 요 15분 차트인데 스텔라 똑같습니다. 이거 상바닥 났죠. 1시간 차트입니다. 이거 1번 상바닥 났는데 스텔라 좀 더 이렇게 2번에서 청산하시고 이러면 스텔라는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그 3번에서 매수하기 참 애매하고 이러면 또 4번에서 매수 정도 됩니다. 요 정도 흐름. 그래서 한 요 정도 흐름 박스권 들어서 스텔라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는 리플하고 스텔라, 특히 스텔라가 트레이딩 더 좋았습니다. 저번에는 여러분 캐시가 주도 코인했고 이제는 단타로는 스텔라가 그나마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탄력이 가장 무난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단타입니다. 아시겠죠? 스텔라 줄이고 여기서 줄이고 다시 올라가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될 거다. 그래서 이번에도 참 애매하네요. 그 다음에 이더도 여러분 꼭 하신다면 단타도 되는데 이더는 그래도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손절을 칼같이 하면 이더도 괜찮습니다. 달리기 좋기 때문에. 그러나 A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도지나 클래식이나 A다는 하지 마시고 이더는 하셔도 되는데 이더도 항상 장이 불안할 때는 많이 올라간 놈이 조심해야 되거든요. 차라리 스테들하고 리플을 단타 치는 게 좋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중심을 잡는 것은 뭐다? 비트코인이다. 아셨습니까? 이게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 철저히 코인 트레이딩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코인 항상 여러분 유로 단톡방 여러분 트레이딩 시간을 자주 올드립니다. 여러분 YKS113.톡으로 여러분 문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파동 공부도 이제는 정말 지금도 파동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파동 공부 요거 과정 같은 거 많이 봐야 됩니다. YKS13톡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기로 하신 분은 여러분 캐시 계속 보셔도 됩니다. 캐시를 타켓을 보도 되는데 캐시는 아직 주도 코인 아닙니다. 이제는 또 여러분 소형 알트가 돌 때 메이저 알트가 돌 때 캐시가 좀 갈 수 있고 이러면 그 다음에 이것은 여러분 중기하신 분 좀 직장인들 중기하신 분은 이것을 타켓 잡아도 됩니다. 분할 매수도 지금 이것은 여러분 9.5달러 매가에 잡아도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 다시 여러분 직장인들 위한 합니다. 저녁 여러분 9시 한 20분에 여러분 야간에 방송하니까 많이 참가해 주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심했습니다.